여러분, 지금까지 AI 투자가 엔비디아와 HBM에만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24년까지는 AI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다면 2025년부터는 AI가 스스로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즉, 에이전트 AI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꼭 필요하듯 에이전트 AI 시대의 지휘자는 CPU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이 간과했던 CPU, 인텔의 반격, 그리고 AMD가 보여준 놀라운 숫자의 의미를 통해 반도체 투자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AI 투자가 본격화된 거 2023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부터 우리는 주로 어디에 주목했죠? GPU와 함께 가는 HBM, 이 두 가지에 주목했고 당연히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주연이었어요. 왜냐면 먼저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AI 모델을 훈련시킨 걸 시작하고 이것으로 LLM AI가 개화합니다. 먼저 쓸만한 모델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GPU가 AI 모델을 훈련시키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붙어나가는 HBM 메모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메모리 전체의 강세가 아니었어요. 범용 메모리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저장 장치에도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었죠. 그런데 이제 쓸만한 LLM 모델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추론의 시대가 시작돼요. 2025년부터 이 추론의 시대로 인해 범용 메모리까지 저장 장치까지 엄청난 수요 확대가 시작됩니다. LLM 모델에서 답변을 하려면 거대 모델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추론 속도의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트렌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GPU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주변에 많이 투자돼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저장하고 많이 저장하고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모리와 저장 장치, 미국에 주로 상장된 하드디스크 회사들의 엄청난 강세가 시작됐죠. 우리가 과거산으로 봤던 미국의 하드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밸류션도 높게 봤습니다. 하이닉스만이 아니라 전체 메모리로 퍼져나가면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올랐고, 샌디스크라는 AI 시대 슈퍼스타가 탄생했죠. 요약하면 초대 용량 하드디스크와 함께 빠른 SSD 그리고 D램과 HBM 모두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26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 AI 시대를 봐야 됩니다. 1월 8일에 제가 올린 영상에 보면 엔비디아만 볼 때 인텔을 보자, 바로 그 시장의 관심이 몇 년 동안 장기간 동안 없었던 인텔에 주목했어요. 엔비디아에 인텔 지분 인수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인텔 파운드리 회복을 보았고요. 이후 2026년부터 본격화된 에이전트 AI의 활용, 그리고 그 에이전트 AI를 위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CPU,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인텔의 파운드리와 AI CPU 두 가지가 동반 성장하는 것을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전트 AI는 우리가 추론 단계에서 LLM 모델과 단순히 대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을 계획해서 실행해야 돼요. 작업 지시, 운영 체제, 다른 앱을 관리하고 실행시키고 조정하는 것까지 CPU가 담당해야 합니다. 행동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해서 오케스트레이션 CPU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CPU가 증가할 때 더 많이 증가하는 게 또 메모리예요. 최근의 분석을 보면 이 CPU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시장의 총 시장 규모 상승보다 메모리 시장이 한 10배가 더 커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전 대화와 문서 작업 상태를 플로우에 따라 다 메모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고 메모리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CPU에 바로 붙어서 들어가는 메모리, 오케스트레이션 메모리, 그리고 우리가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엔드단에서 엄청난 메모리를 또 쓰게 됩니다. GPU 시대에 HBM뿐만 아니라 KV 캐시와 메모리, HBM, SSD 모든 전체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낸드까지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방금 오케스트레이션 말을 했는데 계획하고 관찰하고 실행하고 다시 재계획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조율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CPU가 지휘자가 돼서 수십 개의 파트를 조율해서 단순히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CPU가 많이 늘어나는데 인텔의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인텔을 먼저 보고 AMD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의 CPU가 두 가지,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사업을 볼 수 있어요. 인텔의 CPU는 우리가 알고 있는 PC CPU가 당연히 있겠죠. 이 사업은 굉장히 안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성장하는 건 당연히 데이터 센터형 AI CPU, 이것을 DCAI 사업부라고 합니다. 이 사업부가 가장 빨리 성장하겠죠.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업부가 성장하면서 이익이 바로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CPU의 공급의 병목이 크기 때문에 CPU 양을 늘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수요는 굉장히 많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메모리에서 봤던 것,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가격을 상승을 전망하고 있지만 이 가격 상승은 우리가 옛날에 메모리에 이 정도까지 올랐던 것처럼 이 CPU도 예상 외로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CPU의 성장 전망을 지금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AI CPU가 돈을 버는데 인텔에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매출이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적자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55%였습니다. 심할 때 마이너스 60% 이상도 있었어요. 매출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공정을 잡지 못했어요. 수율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고객도 확보하지 못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CPU가 필요하면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다른 고객들도 많이 확보했고요. 요즘 테슬라나 애플이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수요를 잡았어요. 이제 18A는 어느 정도 충분히 돈을 번 만큼 수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18A를 넘어서 14A까지도 고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 보면 이 평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CEO도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파운드리 매출이 20% 이상 늘었고 무엇보다 영업 적자율이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45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드디어 개선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텔의 PER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익이 작은 거예요. 인텔이 CPU로 돈을 못 번 게 아닙니다. 파운드리에서 많이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이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할 수 있다면 인텔이 AI CPU에서 벌고 있는 큰 이익이 그제서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갑자기 회사가 저평가를 보일 수 있겠죠. 인텔이 파운드리 적자 감소와 AI 데이터 센터형 CPU의 흑자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기업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여기에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텔을 더 좋게 봤어요. 왜냐면 저는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를 AMD의 GPU가 빠른 속도로 뺏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냉정하게 보면 AMD가 AI 가속기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초과 상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AMD의 더 큰 부분은 CPU라고 볼 수 있고 이 CPU만으로도 AMD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로 엄청난 결과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인텔로 생각했던 전망이 AMD에 의해 더 강화되는 거죠. 먼저 AMD CPU가 중요하지만 GPU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짚고 넘어가면 많은 고객들이 엔비디아의 루빈 프로세서가 늦어졌음에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구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구글의 TPU를 이용해서 엔트로피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존의 트레이니움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데에 비해서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AMD의 GPU 속도는 특히 이 가장 좋은 구간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AMD의 CPU는 전혀 달라요. 엄청난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AMD의 이번 분기 매출 성장도 좋지만 2분기에 CPU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무려 70% 성장의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CPU를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없기 때문에 AMD는 분명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번 분기 실적, 다음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장기 전망이에요. 장기 전망을 내년, 후년을 준 게 아니라 2030년까지 전망을 줬어요. 그래도 무려 매출이 매년 35% 이상씩 성장한다. 연 35% 두 번만 하면 2배가 됩니다. 2030년까지 연 35% 성장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숫자고 여기에 실제로 AMD가 예전에 예상했던 AI 데이터 센터양 매출액의 장기 목표치의 80%를 더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의 목표도 작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4년 엔비디아의 GPU와 AMD의 GPU의 성장 구도일 때는 저희는 엔비디아를 선호했어요. 그런데 이제 추론의 시대 주속과 함께 에이전트 AI 시대와 함께 CPU와 그리고 CPU 함께하는 메모리의 성장 시대에는 AMD, 인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 샌디스크나 저장 장치와 관련된 기업들까지 우리가 가장 핵심의 성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메모리와 인텔은 가장 빠르게 이익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밸류에이션은 오르지 않았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은 이익 성장을 못 따라가서 오히려 최근에도 내려왔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익이 성장하는 곳에 가장 빠른 기업 가치 성장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보는 이 CPU와 메모리 많이 올랐지만 가장 멀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가는 숫자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GPU라는 거대한 성장의 파도에 과거엔 가려져 있었지만 인텔의 AI CPU 성장과 파운드리 회복 여기에 AMD의 엄청난 가이던스를 보면 이제 CPU와 범용 메모리가 성장의 핵심에 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가가 오른 것 같아 많이 불안하죠. 하지만 이익 성장 속도는 주가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승이 부담스럽다 이런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에이전트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누가 진짜 빨리 돈을 벌고 있느냐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장의 초입이 가장 의심스럽고 가장 불안해 보입니다. CPU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숫자로 보여지지 않고 아직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트렌드는 굉장히 길고 이제 시작이란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